가자. 어디? 싱가폴. 어떻게? 맥스 싱가폴 영상 보고.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의 맥스입니다. 오늘은 여행 준비를 하거나 싱가포르 와서 둘러볼 때 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짧게나마 싱가포르 초기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대항해 시대라고 해서 15세기 이후에 미지의 바닷길을 개척해서 동양으로 세력을 확장하게 된 계기가 오랜 세월 동안에 주 교역로였던 육로, 실크로드를 중간에 이슬람 세력들이, 때론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이 장악해서 독과점처럼 공급을 조종하고 관세를 올려서 가격을 폭등시키고 이렇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피해가 지중해 연안에 있던 중간 상인들 뿐 아니라 그 번외에 있던 나라들은 더 피해가 컸던 거죠. 그래서 그럴 바에는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자 해서 험난한 바닷길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하게 됐냐면은 유럽 쪽에서는 동양에 향신료에 대한 수요가 있었어요. 왜 필요하냐면은 육류를 많이 먹다 보니까 그 육류를 비린내를 잡거나 뭐 보관을 오래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필요했던 게 향신료죠. 그래서 때로는 금값보다 더 비싼 게 향신료였는데 그 향신료를 찾아서 원산지로 찾으러 갔던 거죠. 어쨌든 그런 계기가 돼서 유럽에서 동양 쪽으로 찾아가고 거기에 따른 식민지화, 노동을 착취를 하고 이렇게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찌감치 동남아 지역이 해상 교역의 교통로이자 중심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향신료가 나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도자기나 비단 등등 교역품들을 가져와서 서로 교환을 하고 때로는 더 아라비안까지 멀리 가기도 하고 그쪽에서 여기까지 오기도 하고요. 해서 여기가 중간 지점이자 골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지역을 1세대 스페인, 포르투갈을 제끼고 네덜란드 애들이 주요 거점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주 해상 교육로였던 말라카 해협에 말라카를 장악하고요. 그리고 순다 해협 옆에 바타비아라고 해서 현재 자카르타를 거점으로 확보합니다. 그래서 두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요 핵심 중심지를 독점화 시켜버리는 거죠. 그 반면에 후발주자였던 영국은 이 지역을 피해서 벤쿨런이라고 하는 곳과 조금 말라카에서 조금 위쪽에 떨어져 있는 페낭을 거점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해상 교역로를 지나가는 자국 배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하던 역할을 하는데 영국 입장에서는 먼저 와서 이 일대를 장악하고 있는 네덜란드가 독과점 행사를 하는 게 탐탁지 않은 것도 있지만은 길게 봤을 때는 인도에서 중국까지 교역하던 아편을 팔고 중국에 은을 빼내고 그리고 차를 가져오는 이런 부분에서 더 길게 보고 거점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던 거죠. 그래서 페낭과 벤쿨런보다 더 지리적으로 좋은 곳을 찾자고 한 겁니다. 네덜란드가 선점하고 있지 않는 곳을 찾아서 말라카 해협을 통과해서 더 밑으로 찾아본 거죠. 인디아나라고 하는 배를 타고 세포이를 데리고 요 일대를 찾아봅니다. 세포이는 복장은 영국 군인 복장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인디안들이고요. 인디안들을 고용한 어떻게 보면은 용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을 데리고 요 일대를 찾아보는데 현재 인도네시아 바탄, 빈탄 요 위쪽에 말레반도 끝자락에 괜찮은 섬이 하나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1월 28일 날 도착해서 정박을 하고 그 다음날 본섬을 한번 탐색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요 일대를 찾아보니까 여기에는 크게 뭐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기껏 살아봤자 오랑라옷이라고 해서 정글이나 맹글로브 나무 옆에 해안가에 수상가옥이나 뭐 보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얘네들한테 물어봤죠. 혹시라도 뭐 네덜란드 같은 외부 세력이 와서 여기를 다스리고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국기 같은 것도 안 꽂혀 있고요. 그래서 강변 쪽에 보니까 이 섬을 좀 관리하는 집이 보여서 거기를 가는 거죠. 강변에 첫 발을 내디딘 곳이 현재 레펄즈 랜딩 사이트입니다. 이런 역사로 현재 이 자리에 스탠포드 레펄즈경에 동상이 하나 쓰가 있습니다. 이 동상은 150주년을 기념해서 1972년도에 설치됐는데 오리지널은 빅토리아 메모리얼 쪽에 있습니다. 검은색이고요. 이 검은색 오리지널 동상은 토마스 울러라고 하는 조각가가 만들었고요. 1887년도에 그때 당시 여왕 빅토리아 여왕의 즉위 50주년 골든 주빌리라고 해서 50주년을 기념해서 이 동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에 있었던 게 아니고 파당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행사를 하고 스포츠 활동을 하는 평평한 곳에 설치를 해놨는데 우습게도 스포츠 활동을 하면서 공이 자꾸 거기를 맞는 거예요. 이 동상을. 그래서 좀 보기도 그렇고 맞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100주년 기념 1919년도에 현재 빅토리아 메모리얼 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여행하시면은 빅토리아 메모리얼 쪽에 앞에 동상 오리지널도 한번 보시고 여기 랜딩 사이트에 있는 견본도 모형도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서요. 첫 발을 내딛고 그 앞에 지도자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들기니까 그 사람은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하나의 태명공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압둘 라만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결정권자냐 물어보니까 이쪽은 조르 리아우라고 하는 왕국인데 술탄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만나게 해줘 해서 날짜를 잡고 진행하는데 좀 깊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원래는 요 부왕이 승하하면서 장남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마침 파항이라고 하는 좀 먼 곳에 말레이 쪽에 먼 곳에 출타를 가 있었나 봐요. 그런 상황에서 부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엄을 듣고 달려왔는데 이쪽 지역을 영향을 끼치고 있는 네덜란드와 북이스의 원로들이 차남을 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조종하기 쉽고 하나의 허수아비 왕으로 해서 밀어서 이렇게 승계 작업을 마무리 지어 버렸던 거죠. 그래서 첫째는 왔는데 기반 세력도 없고 하니까 그쪽 네덜란드나 원로들의 파워에 밀려서 따로 은신하게 돼 있던 거죠. 이런 상황을 설명 듣고 나서 영국 입장에서는 땅을 빌려야 되고 원활하게 이렇게 왕위가 승계가 안 됐으니까 첫째가 승계되는 게 맞다 해서 힘을 실어줄 테니까 나한테 땅을 좀 빌려주라 일부분을 해서 2월 6일 날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술탄한테는 5,000불, 지역관리자 태명공한테는 3,000냥을 스페인 금화를 이렇게 준다 해서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래서 싱가포르가 일정 부분이 전체가 아니고 일정 부분이 자유무역항을 시작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옛날 지도를 잠깐 보자면요. 이렇게 한량받은 땅을 자유무역항으로 도시계획을 잡습니다. 싱가포르가 그때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뭐 정글이고요. 그리고 뭐 맹글로브 나무가 있는 방치되어 있는 섬이었으니까 이 지역을 도시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1822년도에 잭슨 플랜이라고 해서 레펄즈 타운 플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식민지 엔지니어였던 필립 잭슨이 계획을 잡아서 이 일대를 이렇게 도시계획을 잡는 거예요. 지도를 보자면은 크게 구역을 나눕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국이 식민지를 다스리 보니까 소수민족이 있거나 다양한 민족이 있으면은 항상 분쟁이 생긴다는 것을 익히 알았던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가 항구 도시를 만들 건데 이 항구 도시가 앞으로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항구 도시에 필요한 일손들을 상인들이나 뭐 일꾼들을 많이 데려올 건데 그 사람들이 서로 분쟁이 생기고 다투게 되고 이런 부분을 일찌감치 정리를 해주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을 대략적으로 나누는데요.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싱가포르 강을 기준으로 해서 구역을 크게 나눕니다. 우리가 강남 강북이 있듯이 싱가포르 강을 기준으로 해서 강남 강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싱가포르 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강둑에 항구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옆에 커머셜 스퀘어라고 해서 상업존을 지정을 합니다. 조금 파당이라고 해서 국가적인 행사를 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건물들이 관공서들이 많이 남아있는 행정구역이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차이나타운, 중국 애들 여기 몰려 살아 이렇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인디아 애들은 여기 몰려 살아 출리아 깜뽕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스타나 깜뽕 글람 왕족이 사는 곳이고요. 그 옆에 이제 부기스 깜뽕 무슬림 이슬람들이 이쪽에 몰려 살았고요. 그리고 행정구역 옆에 유럽편 애들은 야 우리가 넓은데 행정구역 바로 옆에 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 일대가 성당이나 교회나 이런 종교시설들이 많이 남아있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외곽에 농장, 가수원, 뭐 공동묘지 뭐 이런 선산들이 있던 곳이 오차드로드입니다. 왜냐하면 시내랑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도시 구역을 나눠서 점점 확충이 되었는데 유일하게 새로 생긴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리틀 인디아라고 해서 현재 뭐 무스타파나 다른 인디아 사원들이 많이 있는 인디아 타운이 있는데 원래는 출리아 깜뽕이 인디아 타운이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현재 인디아 타운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유러피안 타운이 가까이에 있고 얘네들이 육류를 소비하고 유제품을 많이 먹다 보니까 축산업이 여기에 발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씩 더 모이다 보니까 여기가 작은 인도타운이 돼버린 소인도가 돼버린 곳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구역을 이렇게 대략적으로 나눈 거를 보고 싱가포르 여행을 할 때 지역 이름이나 이런 걸 보면은 아 요렇구나 하는 게 보이게 될 겁니다. 참고해서 좋은 여행 만드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